자, 그럼 이제 10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탄소화물의 원소 분석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시면 가에서 그림과 같은 장치에 CmHn 16mg 넣고 완전 연소시킨 다음에 나에서 반응 후 A관과 B관에 증가한 질량을 각각 구한다. A관에서는 지금 물이 흡수됐고 B관에서는 CO2, 이산화탄소가 흡수된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를 보면 CXHY5Z 16mg에 대해서 가, 나 한 번 더 수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때 표를 보시면은 CmHn 같은 경우는 B관에서 지금 44mg이 흡수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B관은 지금 CO2가 흡수된 거고 따라서 이 44mg이 뭐다? CO2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 중에서 탄소의 양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면 44 곱하기 전체 44 중에서 탄소니까 12만큼이 탄소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44 약분 되고 12mg이 뭐에? 탄소의 질량이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CmHn 중에서 C, 탄소의 질량이 12mg이면 이때 수소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고 전체가 16mg였으니까 4mg만큼이 수소의 질량이 되겠고 그럼 이때 A관에서의 증가한 질량을 계산하면 뭐가 되겠다? 이 수소가 다 물로 변해서 증가한 질량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몇 하면 돼? 2분의 18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전체 물의 질량이 18인데 그 중에 수소의 질량이 2니까 2분의 18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얘랑 약분하면은 2 되고 2 곱하기 18이니까 36 나오네요. A는 36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A가 36이면 당연히 0.5A는 몇이 되는 거고 18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 CmHn의 실험식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12mg이면 몇 몰입니까? 원자량 12로 나눠주면 1 밀리몰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밀리그램이니까 밀리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람이었으면 몰이라고 쓰면 되는데 자, 탄소 1밀리몰 있을 때 수소는 지금 몇 몰? 4mg이니까 1로 나눠주면은 수소 4밀리몰이다. 그러면은 탄소하고 수소의 비가 1대 4니까 실험식 몇이 되겠다. CmHn은 CH4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우리 CXHY5Z도 실험식 계산을 해주면 일단 B관에서 22mg 흡수됐으니까 그럼 이중 탄소의 양은 얼마가 되겠어? CmHn의 절반이죠. 딱 절반 수준이니까 위에서 12mg 나왔으면 아래는 6mg 나오면 되겠네. 탄소 6mg 나오겠고 이때 수소의 양도 지금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4mg 나왔으면 아래는 몇 mg 나오겠다. 2mg 나오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개수 비교하기 전에 얘는 산소도 있죠. 산소도 질량 구해야겠네. 그러면은 수소가 2mg, 탄소가 6mg인데 전체가 16mg이니까 산소 몇 mg 있는 거야? 16-2-6 하면 되죠. 8mg만큼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전부 다 몰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다. 탄소는 0.5mmol 1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죠? 수소는 1로 나누면 되니까 2mmol 있겠고요. 산소는 8mg이면 16으로 나눠줘야 되죠? 산소는 원자량 16이니까 그러면은 산소 0.5mmol이 되니까 개수비가 어떻게 된다? 탄소 대 수소 대 산소의 개수비는 1대 4대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실험식 CH4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 밑에다 써봅시다. CH4O. 자, 이때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18이다. A 36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실험식 양은 CXHY5Z가 CmHn의 2배이다 했어요. 실험식 양 계산해줘야겠네. 자, 먼저 CmHn은 CH4니까 실험식 양 12 플러스 4죠. 16 나오고요. 얘는 CH4 5니까 12 플러스 4 플러스 16이죠. 몇입니까? 32가 나오네. 2배? 네, 맞는 얘기 되네요.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n분의 n은
x분의 y다 했는데 이거는 n분의 n이면 ch4니까 4가 되겠죠. 자, n분의 n은 4고 x분의 y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까 ch4니까 얘도 4가 되네. 따라서 디귿 서로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니은 디귿 맞는 거죠. 우리 10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1번 이어서 볼게요. 그림은 원자 A, B, C, D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 B, C, D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며 원자 번호는 각각 8, 9, 11, 12 중 하나이다 했어요. 자, 원자 번호 8번 산소, 그리고 9번 플로린인 거 알고 있죠.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인 거 알고 있다. 자, 이때 이온 반지름이 크기를 비교한다 하면은 우리 모두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잖아. 모두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이온 반지름은 뭐가 클수록 핵 전하량 또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그만큼 핵의 전하량이 커지니까 핵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온 반지름도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자, 여기서 A, B, C, D를 각각 매긴다고 하면 뭐가 되겠고 A는 제일 작은 마그네슘, B는 나트륨, C는 플로린, 그리고 D는 산소가 되겠고 이때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전기 음성도는 B, 나트륨이 가장 작다 했어요. 자,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상으로 어떻게 될 때 오른쪽 위로 갈 때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의 주기율표 배치를 생각해보면 플로린이 제일 왼쪽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산소가 있고 왼쪽이 된다. 오른쪽 위에 있고 플로린이 제일 왼쪽 아래에 뭐가 있다. 나트륨이 있고 그 옆에 마그네슘이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따라서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나트륨이 전기 음성도는 제일 작겠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억.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는 D가 C보다 크다 했어요. 여기서 D는 산소, C는 플로린이니까 여기서 유효핵 전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같은 주기일 때는 어떤 애가 원자 번호 또는 족이 큰 녀석일수록 유효핵 전하가 크다 얘기했죠? 그럼 C, D 모두 2주기로 같은 주기니까 이 중에서 얘는 17족, 산소는 16족이죠? 따라서 족이 큰 플로린이 유효핵 전하가 더 커야겠다. 니은 틀린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A와 C는 1대1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마그네슘하고 플로린이죠. 마그네슘은 이온화하면 Mg2+로 이온화하고 플로린은 이온화되면 F-로 이온화되니까 둘이 개수 맞추려면 플로린 2개랑 마그네슘 하나랑 결합해야겠죠. 1대2로 결합해야 됩니다. 디귿 틀린 얘기 되겠네요. 그럼 우리 11번에 맞는 거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입니다. 넘어가서 12번 봅시다. 다음은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M의 원자량 구하는 게 문제네. 그냥 계산해 줍시다. 실험 과정 보시면 가에서 mx2wg 반응 용기에 넣고 모두 반응시킨 다음에 나에서 mx의 질량을 측정하고 가에서 x2의 부피를 측정했대요. 이때 실험 결과로 mx의 질량이 0.65wg 나왔고 x2의 부피가 122ml가 나왔대. 이때 밑에 조건을 보니까 25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를 24.4L로 봤으니까 우리 x2의 부피를 몰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다. 24.4L 분의 122ml면 리터로 치면 0.122죠. 리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은 24.4분의 0.12니까 몇입니까? 계산하기 되게 힘들게 났네. 얘랑 약분하면은 122로 약분해야 되나? 소수점 맞추기도 짜증나네요. 24400분의 122니까 얘랑 약분하면 되겠죠? 200분의 1이 되네. X2의 몰수가 지금 몇 몰? 200분의 1몰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면 X2하고 이 그러니까 MX하고 발생하는 몰수비, 그러니까 반응 개수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대 1인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럼 X2가 200분의 1몰이 발생했으면 MX는 얼마만큼? 100분의 1몰만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때의 질량이 지금 0.65wg이니까
아, MX1몰의 질량은 몇이 되겠구나. 65Wg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때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니까? M의 원자량을 구하고자 하니까 MX에서 X의 원자량을 빼줘야겠고, 그럼 X의 원자량을 우리가 구해줘야겠죠? 근데 우리 전체 실험 과정에서 가를 보시면 MX2Wg을 넣었다며. Wg을 넣었는데 지금 MX가 0.65Wg이 발생했다는 건 X2g으로 얼마만큼? 0.35Wg만큼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 X2 200분의 1몰의 질량이 0.35Wg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곱하기 200 해주면 X2의 질량은 몇이 되는 거고, 70Wg이 되는 거고, 몰 질량이. 그러면은 X의 원자량이 몇이 되겠다? 70을 2로 나눈 35W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MX 분자량 65W에서 이제 35W만 빼주면 M의 원자량 나오겠죠? 빼주면 몇입니까? 30W 나오네. 12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3번 볼게요. 그림은 탄화수소 가나다라에서 C 사이의 결합각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가나다라는 각각 탄소가 3개 있고 삼중결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결합은 없거나 1개 있다 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가능한 탄화수소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단일결합만 연결된 이런 녀석도 있을 수 있겠고, 이중결합 하나 있을 수도 있다 했으니까 뭐 이런 녀석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삼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건 없다 그랬고, 또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총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고리 구조를 가져도, 그쵸? 고리 모양을 가져도 탄소수 맞춰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지금 결합각으로 지금 가나다라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각각 결합각 생각해보면 일단 제일 위에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9.5도겠죠, 그죠? 전부 단일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조 좀 자세히 그려주면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고, 탄소하고 이중결합 있고 수소도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평면삼각형 구조 이루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네. 그럼 결합각 몇 도? 여기 120도 나오겠죠. 120도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수소 연결된 것도 없겠죠. 가운데 탄소에는. 왜냐하면 지금 공유결합 4개 다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직선형이 되겠고 결합각 180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리 구조는 그냥 정삼각형 모양이니까 내각 60도 나오죠. 60도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가나다라 가능한 거, 가가 뭐가 되겠고 고리 구조 되겠고요. 나는 두 번째로 작은 거니까 109.5도죠. 탄소 이렇게 3개 연결된 거. 다는 이중결합인 거 120도 얘를 해야겠죠.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그 다음에 라가 삼중결합이 되겠다. 180도니까. 자, 이제 보기 올게요. 기억. 가는 고리 모양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나는 포화탄화수소. 맞죠? 그 다음 디귿. 다와 라에는 모두 수소 1개와 결합한 탄소가 있다 했어요. 이건 우리 다 라를 모두 자세히 한번 그려줘야겠네. 다가 이중결합이죠. 그러면 그림 어떻게 돼? 탄소, 탄소, 탄소 하고 수소 어떻게 그려줘? 여기 수소, 수소 2개 그려주고, 가운데 탄소는 수소 하나랑 만나겠죠? 그리고 끝에 있는 탄소는 수소 3개랑 결합하겠다. 그 다음에 라는 삼중결합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C, C, 3개, C. 그럼 수소 그려주면 끝에 있는 건 수소 3개 결합하겠고요. 가운데는 공유결합 4개 다 됐으니까 안 되겠고, 마지막에 있는 건 수소 하나랑 결합하겠다. 그럼 모두 수소 하나랑 결합한 탄소 있네요. 네, 디귿 맞습니다. 그럼 13번의 정답 다 맞으니까 5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14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분자의 구조식이며 구성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W, X, Y, Z 이런 순으로 간대요. 이때 X의 산화수를 구하시오 했네. 이거 약간 이제 생소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전기 음성도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잖아. 전기 음성도가 전자를 좀 더 세게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Z하고 X 사이 얘기할게요. 자, Z가 X보다 전기 음성도 세니까 전자를 좀 더 세게 끌어당기겠고,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X에서 전자 2개 내놓고 Z에서 전자 2개 내는 걸 이제 세게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따라서 Z는 전자 2개를 더 자기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고, 따라서 전기음성도의 차이에서 산화수가 어떻게 되겠다. Z 쪽으로 전자가 많이 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Z는 X는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X하고 Y 사이를 따져보면 Y도 X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는 지금 전자 한 쌍 가지고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전자 하나를 좀 더 Y 쪽으로 세게 끌어당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럼 Y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W랑 X 사이 관계 따지면 X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이 사이에서는 X가 자기 쪽으로 전자를 좀 더 세게 끌어당기겠고, 마찬가지로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자 하나를 더 그냥 끌어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X쪽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W쪽이 플러스 1이 되겠더라. 그럼 얘네 다 더해주면은 X의 전기음성도 몇이 돼요? 2가 되네요. 따라서 14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넘어가서 15번 볼게요. 표는 XYG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종류와 전자 수를, 그리고 그림은 XYG의 S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일단 이제 표를 보면은 원자 X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L 껍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안쪽으로 지금 어떤 껍질들이 있다는 거야? K하고 M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K, M, L 이렇게 총 3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는 거고 3주기겠네. 거기에 전자수가 가장 바깥쪽에 4개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그래프 보니까 X는 S오비탈의 전자수 3개 있고 P오비탈의 전자수 3개가 있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잠깐만. X는 K, L, M이죠. 순간 알파벳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이런 실수하다니. K, M, L 껍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K 껍질하고 L 껍질만 가지는 거죠. L 다음 전자 궤도가 M이죠. 정신이 없네. 자, 그래서 아무튼 K, L 2개의 껍질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때 전자수 가장 바깥쪽에 전자수가 4개 있더라. 그러면은 X 보니까 총 전자수가 몇 개야? 3개 더하면 6개잖아. 6개 중에 4개가 L에 있으니까 K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겠더라. 2개 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K 껍질은 S 오비탈밖에 못 가지니까 원자 X는 어떻게 되겠다? K에 S 오비탈에 2개가 있겠고요. L 껍질에 S 오비탈에 하나 있고, 그래야 S 오비탈 전자수 3개 만족하니까, 그리고 P 오비탈에 전자 3개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의 전자 배치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 Y를 보니까 어때요? Y 종류 일단 L 껍질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니까 얘도 K하고 L 껍질 가진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고, 전자 수는 아직 몰라. 가장 바깥 전자 수는 모르는데, Y에서 S오비탈 전자수와 P오비탈의 전자수를 보니까 4개, 5개 이렇게 나와 있네. 따라서 Y에서 일단 얘는 K 껍질에 S오비탈의 전자 2개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S오비탈 전자수가 4개라는 건 K S오비탈에 2개, L S오비탈에 2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K S오비탈에 일단 2개가 있겠고요. L 껍질에서는 어떻게 되겠다? S오비탈이 일단 2개 들어가고 P오비탈에 전자 몇 개? 5개 들어갈 거라는 거. 왜? P오비탈은 K 껍질에는 P오비탈이 없으니까 L 껍질에 있는 P오비탈에 모두 5개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2개, 5개 합치면 7이 되겠고, 기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Z 보시면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 M이니까 얘는 K 껍질도 있고 L 껍질도 있고 M 껍질도 있겠구나 얘기할 수 있겠고, 이때 가장 바깥쪽 전자 수가 2개네요. 그 다음에 이제 S오비탈, P오비탈 전자수를 보니까 각각 5개, 6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이때 Z의 총 전자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 6개 다음엔 11개가 되는 거죠. 근데 11개면은 K 껍질에 최대로 들어가면 2개, 그쵸? 그 다음에 L 껍질에 최대로 가면 8개가 돼서 2개만 더해줘도 10개가 되니까, 원래 M 껍질, 가장 바깥 껍질에는 Z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전자가 2개 있다고 나왔어. 이걸 봐서 우리 Z는 뭐구나, 얘는 들뜬 상태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죠? 왜냐하면은 들뜬이라고 썼네. 들뜬이죠.
들뜬 상태. 왜냐하면은 원래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K 껍질이든 L 껍질이든 여기 있던 전자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온 거 아니야, 그쵸? 세 번째 전자 껍질로 M 껍질로. 그렇기 때문에 Z는 우리 들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1번 X에서 K 껍질에 있는 전자 수 몇 개예요? 2개라고 써놨네.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기억은 5이다. 기억 7이죠. 예, 계산한 거 봤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Y의 홀전자 수는 2개이다 했어요. 자, Y의 홀전자 수 계산해 봅시다. 일단 K 껍질에 S 오비탈에 2개 있으니까 얘는 홀전자 없고요. L 껍질에는 S 오비탈 2개 있는 거 얘도 홀전자 없고 P 오비탈에 5개 있으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오비탈 3개 놓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럼 홀전자 몇 개야? 하나밖에 없네.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Z에서 L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6이다 얘기했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정을 내리긴 힘들지만 일단 L 껍질에 기본적으로 전자가 8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바닥 상태일 때는. 근데 K 껍질인지 L 껍질인지 어디선지는 몰라도 들뜬 상태가 되어서 전자를 하나 M 껍질로 보냈다고 얘기했고 그럼 L 껍질에서 전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8개에서 하나 빼면은 L 껍질에 있어야 할 전자 수는 7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전자 수가 6개가 될 수는 없겠더라. 얘는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바닥 상태 원자는 한 가지이다 했는데 일단 Z는 들뜬 상태라고 얘기했고 X, Y의 이제 전자 상태를 보면은 X 같은 경우도 지금 L 껍질을 보시면은 S 오비탈에 하나 있는데 P 오비탈에 벌써 3개가 채워졌죠. 우리 싸움파라잖아. 싸움 원리, 훈트 규칙,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바닥 상태가 되는 건데 지금 뭐에 의배되는 거야?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야 되는데 L 껍질에서 S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데 지금 P 오비탈에 S 오비탈에 전부 차지 않았는데 P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졌으니까 X는 들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도 들뜬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를 보니까 Y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S 2개, P 5개 채워졌으니까 싸움파 낮은 순서대로 한 개씩 2개만 모두 만족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바닥 상태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X, Z는 들뜬 상태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바닥 상태 원자 한 가지 Y 맞는 얘기 되겠네요. 15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하나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일단 좀 쉬었다가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